사람들이 브랜딩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건지, 파워 브랜드들의 순위를 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왜 항상 그 브랜드들은 그 변함없이 그 순위를 차지하고 있을까? 일단 제가 먼저 작업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 너무 기밀이라 설명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자, 안녕하세요, 우리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그 탁월함에 가치를 더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브랜드 디렉터 와이파인더 최무현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지금 아까 와이파인더라고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 Y를 찾아주시는 일을 네, 맞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들을 하면서 브랜딩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브랜딩보다는 마케팅이라는 이 단어가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 것 같아요. 마케팅은 지금 당장 바로 매출을 올려주는 것과 좀 직결되기 때문에, 또 흔히 뭐 브랜딩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건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편인 것 같아요. 브랜딩은 뭔가 할 게 많을 거야. 마케팅은 그냥 이렇게 노출하면 될 거야. 뭐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마케팅과 브랜딩의 차이는 뭘까요? 마케팅은 고객과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시장에서 고객과 우리를 연결시켜준다는 맥락을 생각해보면 마케팅은 중개사의 역할이지 않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브랜딩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개념적으로 풀어낼 수는 없지만, 브랜딩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냥 사업 그 자체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업체가 하고 있는 사업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 예를 들면 기술이나 뭐 이벤트, 프로모션, 홍보나 우리가 협업을 하고 또 우리의 조직의 인적 자원을 관리하거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까지 우리의 가치, 우리의 Y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브랜딩이라고 볼 수가 있는 맥락이라고 본다면, 마케팅이 브랜딩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브랜딩은 우리 조직체, 우리 사업체를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건축가에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지금 어떤 큰 기업도 그렇고 소규모의 기업도 이렇게 브랜딩 하는데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브랜딩이 돼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한번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기존 사업체에서 바로 경쟁 분야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아무래도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그래야지 고객들이 그쪽에 안 가고 우리한테 올 확률이 좀 더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 기존 사업체에서 벗어나는 리브랜딩을 도와드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그냥 내 자체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맥락에서 그냥 브랜딩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는 이제 우리 가맹점, 우리 프랜차이즈가 좀 더 많은 가맹점을 늘리고 고객들한테 인식되고 잘 팔리고 잘 알려지기 위해서 이 자체의 브랜딩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미술 교육 업체를 브랜딩을 해드렸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 업체가 고객들에게 뭔가 어필하고 싶은 포인트들은 있었는데 사실 그게 좀 모호한 표현이었어요. 뭐 인문학 미술, 인문학이 좋은 건 다 알지만 좀 어떤 미술과의 접촉점을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이거를 통해서 고객들이 어떤 가치를 가져갈 수 있을까 또 좀 애매한 포인트에서 고객들이 매력을 느끼긴 좀 어려웠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좀 더 고객들한테 잘 들릴 수 있는 언어, 잘 팔릴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한 거죠.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매력적이게 들릴 수 있게 언어화해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럼 이 인문학 미술을 어떻게 고객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장점, 이성과 감성을 두루 조합해서 그것들을 올바른 아이로 키워낼 수 있게끔, 그래서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미술 업체로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브랜딩 작업을 했었던 경우가 하나 생각이 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상담 업체였어요. 이 업체는 방금 말씀드린 그 경쟁 업체에서 벗어나고 싶은 업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 업체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르게 고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그래서 우리한테 와야만 하는 그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장점들을 바탕으로 브랜딩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특별히 감정이라는 것들에 주목을 하더라고요. 모든 문제는 감정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자기감정연구소라는 어떤 브랜딩을 가져가면서 동시에 컨셉은 이런 컨셉을 가져갔었어요. 사람이 살면서 흔히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중에 몇 퍼센트는 쓸데없는 고민, 몇 퍼센트는 쓸데없는 고민, 그렇게 다 배제하고 나면 사실 딱 4%만이 우리가 의미 있는 고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96%의 시간을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면, 이 감정이란 것들을 통제하고 감정이란 것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총 922분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컨셉으로 해서 이 사업체를 리브랜딩 해드렸던 경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사업체에 와야 되는, 나한테 문의해야 되는 고객이 와야 되는 이유, 이런 거를 이제 시작점으로 보시는 거네요. 좀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어요. 고객들이 우리에게 와야 하는 Y도 있지만 우리가 고객한테 전하고 싶은 Y도 있거든요. 고객이 우리에게 와야 하는 Y 플러스 우리가 고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Y, 이 두 가지를 브랜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랜딩 하는데 이 브랜딩이라는 것을 제대로 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은 정말 찐팬들이 좀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있는 것, 이게 많지는 않아도 그런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와이파인더로서 생각하시는 브랜딩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결과적으로 따지면 멘토님이 생각하는 브랜딩하고 결과는 같은 것 같아요. 저는 브랜딩은 결국에 팬을 만드는 일, 애용 고객을 만드는 일, 또 다른 얘기로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충성 고객을 만드는 일이 결론적으로는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글로벌 브랜드, 파워 브랜드들의 순위를 보면 항상 변하지 않잖아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근데 보면 왜 항상 그 브랜드들은 그 변함없이 그 순위를 차지하고 있을까? 그 메가 브랜드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내면 팔리잖아요. 내면 팔린다는 건 그만큼 냈을 때 사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제품을 신뢰해서 이 업체의 가치를 느껴서 우리가 내면 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브랜딩을 좀 더 막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실용적인 접근을 했을 때는 브랜딩은 팬을 만드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결국에 브랜딩을 위해서 팬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에게 와야 하는 그 Y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Y를 고객들한테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전달해주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바로 브랜딩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팬이 생기는 그 과정이 진짜 브랜딩의 과정이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브랜딩의 시작점은 진짜 나의 타겟한테 딱 필요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뾰족하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 공감합니다. 팔리는 브랜드, 또 사고 싶은 브랜드, 돈이 되는 브랜드, 이런 차별화된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을 겪어서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먼저 작업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 너무 기밀이라 설명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이런 거 오케이. 브랜드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업체만의 이 Y라고 얘기하는 그 정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정체성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미션, 비전, 코어 밸류. 이 세 가지를 먼저 이게 우리가 잡는 일들을 해요. 이 미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존재의 이유,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래서 그 미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업체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그 진정으로 열망하는 미래상. 그러면 이 미션과 비전을 합치면 결국에 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미션은 이유기 때문에 Y, 비전은 내가 도착할 어느 곳이기 때문에 What. 그럼 내가 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어떻게 해나가겠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만의 How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과 행동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코어 밸류. 네, 그래서 이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를 먼저 만드는 일들을 하고요. 이 세 가지가 먼저 설정이 되고 나면 우리 업체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핵심 메시지를 고객들한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 업체가 전달하고 싶은 그것들을 컨셉적으로 뽑아내는 일들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것들을 고객들한테 좀 더 뾰족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마케팅이 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 정체성을 만드는 일들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진짜 뭔가의 돌파구, 그리고 브랜딩이 진짜 필요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브랜딩을 생각하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어쨌든 뭔가 진행하면서 뭘 해야 될지, 뭘 더 해야 브랜딩이 더 탄탄하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또 대표님이 또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브랜딩은 일관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일관성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나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나의 핵심, 그게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Y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의 Y를 모르고 없이 그냥 돈만 벌려고 사업을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돈 되는 이야기만 계속하게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중심 없이 계속 바뀌게 되고, 말은 계속 바뀌니까 되게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의 중심을 먼저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가? 두 번째는 나는 어떤 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싶은가? 세 번째는 나는 어떤 서비스로 고객들을 도와주고 싶은가? 그래서 나는 어떤 기여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가? 먼저 이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럼 그 안에서는 고객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Y를 잡으시고, 그것들을 지속되고 일관되게 또 인간적으로
접근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브랜딩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